자, 최근에 새마을금고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가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뉴스를 보다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의 쥐레박과 같은 그러한 폭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개별 종목 단위에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청자님들 포트폴리오 중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함께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관련한 불안한 뉴스가 연이어지고 있죠. 저도 작년 가을에 새마을금고에 적금 하나 8%짜리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불안합니다. 아직도 만기까지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그 지점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살짝 하게 돼요. 물론 예금자 보호 안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는 불안한 소식들이 새마을금고 관로해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뱅크런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닌데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요, 저는 뭐 새마을금고 요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좀 취약한 고리 쪽으로 자금 흐름이 수월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취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에 있어서 이제는 뭔가 좀 불안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1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의 뭐 부도 사태, 대기업 회사채 사태, 이런 일들 2010년대에는 흔했어요. 흔한 일상이었는데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요, 이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하더라도 뭐 부도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요. 부도가 발생하면 상폐로 가는데 그런 일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크게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느냐?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커지면서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과거에 비해서 용이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초저금리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 때 메자닌 채권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래서 메자닌 펀드 이런 거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거의 원래 메자닌 채권이 그 이자가 작다고는 하지만 거의 제로 수준까지 간 경우도 흔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을 정도로 그때 당시 자금 흐름은 기업들 입장에선 언제든지 내가 돈이 없어? 메자닌 채권, 전환세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하지 그게 아니다? 유상증자 하지 혹은 회사채 발행하지 이게 다 용이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새마을금고발 이슈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고리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전에는 메자닌 채권 발행하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도날 종목도 언제든지 자금 수혈이 용이했지만 이제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되기도 했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취약한 고리들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이번에 이제 새마을금고발에서 또다시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에 있어서 자금 수혈이 이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요.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도가 납니다. 예. 부도가 나요. 어이구, 이거 살벌합니다. 바로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는 이슈죠. 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돼요. 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화면상에 지금 도표가 보이는 것은요, CJ, CGV의 2023년 1분기 기준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공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 보시면은 912%가 넘어갑니다. 이거 매우 심각해요.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수천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면서 부채 비율이 거의 1000% 가까이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부도로 안 간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유상증자로 했다 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아마 차후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 사이에서 두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규모 유상증자 또는 부도. 둘 다 부담스럽긴 한데 그나마 유상증자가 좀 나왔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 대략 한 5,700억 정도 유상증자하는데 이게 시가총액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중에 3,800억을 채무상환에 한다고 하니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CJ, CGV는 대기업이고 하니까 유상증자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상증자 어려울 수 있죠. 예전에는 메자닌 펀드 발행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어렵겠죠. 회사채 발행은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요.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요 비율 한번 보세요. 이게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이란 건데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증권사 HTS나 MTS 혹은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면 기업 코드 넣고 들어가시면 기업 개요, 기업 분석 이런 메뉴로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재무 비율로서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금융회사 빼고예요. 200% 이상인 기업들 일단 걸르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이들 종목이 부도가 바로 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걸르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오늘 대략 봤더니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회사들이 상장사 중에 한 7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 4%, 상장 기업 좀 한 3, 4%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것만 조심해도 정말 위험한 종목은 피할 수 있겠죠. 자, 200% 언더다? 그럼 난 마음 놓는다? 그거 아니에요.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인 종목도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뭐냐면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 유동 골뱅이 말고요. 유동 부채에 대비해서 유동 자산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부채 대비해서 돈이 부족하다, 유동 자산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호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처럼 자금이 조금 경색되고 취약한 고리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줄 타듯이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조건을 가진 리스크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 담당자는 매일같이요 외줄 타듯이 유동성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줄 위에서 돈 이렇게 돌리고 있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다가 한순간 재무 담당자가 오늘 일하기 귀찮은데
아니 뭐 오늘 만기 도래 회사채 있다고 아우 귀찮아 하고 낮잠 자고 일어났어.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하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재무 비율을 꼭 체크하셔서 쥐레밭은 피하시라. 아마 요즘 뭐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아마 여기저기서 개별 종목 단위의 리스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그냥 우물안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의 문제로. 그런데 개별 종목이 하필이면 내가 가진 종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이 부분 생각하시고 요즘 증시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